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작황에 부진한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잇따른 농약 검출로 로컬푸드의 생명인 안전성과 신선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옥마을의 전동 탈 것이 급증해 슬로시티라는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밤부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폭염 피해가 잇따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생선값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 부쩍 오른 가격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시금치 등 가격이 폭등한 채소는 아예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핵과일과 고랭지 채소가 출하되고 있지만 역시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부담이 좀 돼. 채소가 좁게 오른 것 같고 모든 것이 좀 오른 것 같아, 물가금이. 기록적인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된 올해. 잎이 시들고 말라 생육이 부진한 탓에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농협 하나로클럽에 따르면 현재 배추 한 통 가격은 6,000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7.5%가 올랐으며 무는 43.5%, 시금치는 무려 2배 이상 가격이 올라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일 역시 수요에 비해 출하량이 줄면서 방울토마토는 4kg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0% 가격이 오르고 수박도 45.6% 올랐습니다. 배추나 무는 다음 주쯤 물량이 풀리면서 안정세로 들어서겠지만 대부분 채소가 추석 때까지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고랭지 농산물의 생육이 크게 부진하고 또 다가오는 추석의 특수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농산물, 특히 채소 가격은 앞으로 높은 가격을 당분간 형성할 것으로. 올해 추석이 부쩍 빨라지면서 요동치는 물가가 고스란히 장바구니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일부 로컬푸드 매장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로컬푸드의 성공 요인이었던 안전성과 신선도가 시험대에 오르면서 로컬푸드 정책 전반을 되돌아볼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역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짧아진 거리만큼 신선도는 높고 안전성도 높을 거라는 믿음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소진이 되니까 일단 신선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달걀이랑 우유 같은 게 좋은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일부 매장엔 상한 수산물이나 채소류가 버젓이 진열되는가 하면 당일 판매라는 로컬푸드만의 초단기 유통 방식이 무색하게 기한을 넘긴 제품들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신선식품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판매 기한이 없다는 점은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여서 매장마다 판매 기한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따로 식품처럼 언제까지 제조 유통기한은 따로 없고 이제 저희 봤을 때 만약에 공사가 생겼다든지 그럴 때 이제 회비. 농약 안전성 관리도 문제입니다. 각 매장이 간이검사기로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간이검사기는 매장 스스로도 성능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만큼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사실상 농가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는데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모니터링에서만 매년 3건에서 7건씩 농약 잔류가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농약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퇴출을 시키고 2번 걸렸을 경우에는 아예 재지미를 못하도록. 2013년 시작된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의 성공 이후 도내에 생겨난 로컬푸드 직매장만 11개 시군에 23곳. 일부 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성과만 보고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 가장 큰 장점이었던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겁니다.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 로컬푸드인가? 행정기관에서도 성과주의보다는 저리 가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제도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로컬푸드 4년. 그동안 로컬푸드의 의미와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철저한 관리 체계로
로컬 푸드의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년 같으면 한바구음을 지었을 사과 농가들이 요즘은 울상입니다. 더위 피해뿐 아니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겉모양에 연연하지 않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아 판로를 찾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한 과수원. 탐스럽게 익어가야 할 사과에 그러나 흠집이 무수합니다. 돌멩이에라도 맞은 듯 상처난 껍질은 지난 7월에 내린 때 아닌 우박 때문입니다. 최고 많이 떨어진 것은 15방에서 20방까지 맞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 오듯 쏟아진 우박 때문에 이 지역 농가 40여 곳의 사과 대부분이 보기 싫게 변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선물용이나 제수용은 꿈도 꿀 수 없고 시가의 5분의 1 가격에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패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해 농사. 네.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년까지도 아마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한 전주의 한 농협 매장이 우박 맞은 사과 팔아주기 행사에 나섰습니다. 사과의 당도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 어차피 깎아서 먹거나 즙을 내 먹으면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이익입니다. 걱정스럽게 생겼는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농가도 돕고 저희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골랐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나쁘지 않은 품질에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우박에 얼어붙고 불볕에 데인 농심도 서서히 아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폭염과 함께 가뭄이 심해지면서 전라북도가 가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저수량으로 9월 농업용수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7, 8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0%에 불과하고 저수율도 평년의 76%에 머물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6일 농어촌공사 시군 관계자들과 가뭄 합동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골목길마다 줄지어 있는 불법 주차는 통행의 불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막기 때문인데요. 초기 진화와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빼앗고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현장을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차가 골목길에서 거북처럼 주행하고 있습니다. 10m 채 안 되는 좁은 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양옆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좌우로 쉼없이 고개를 돌려가며 한 뼘 정도밖에 남지 않는 차량 사이를 살핍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자 소방차는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버리고 주차 차량들에 막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합니다. 코너를 꺾어서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1km에 가까운 거리를 돌아오는데 무려 1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 한쪽 방향에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느라 차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포기하듯 주행해야 합니다. 화재 시 초기 진화나 위급 상황에서 구조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 5분가량. 하지만 유동인구와 주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골든타임 내 도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방법상 불법 주차로 인해 구급차로 이송 중인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주차가 되면은 소방차에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불법 주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의 한 주택에서 중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익산 왕국면의 한 주택에서 53살 이모 씨는 목을 맨 채 44살 강모 씨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척에게 아내를 살해했다고 말하고 유서와 통장 등을 남긴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출은 부진한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라북도 기업의 총 수출은 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등 대기업 업종의 부진 때문으로 이들 대기업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만 보면 3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 성장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김제부안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선출될 전망입니다. 더민주 중앙당에 따르면 5명의 권역별 최고위원 가운데 호남 몫으로 전북의 김춘진 위원장이 우선 맡고 잔여 임기는 광주와 전남 위원장이 차례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 출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병관 위원장과 송현섭 위원장이 각각 청년과 노인직 능 분야에 도전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천천히 걸으며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바로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마을은 걷기 불편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차량에다 전동 탈거리까지 등장해 슬로시티의 매력이 사라질 처지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한옥마을은 올 여름도 전국 피서객들에게 최고 인기 관광지입니다. 톡톡 튀는 한복을 입고 한옥 사이를 거니는 것은 젊은이들에겐 하나의 통과 의례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옥과 궁합이 딱 맞는 걷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는 차 없는 거리를 한옥마을 전역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 시민사회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주변 8달로에 차도까지 줄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뭔가 보행이 편안한 거리, 그래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여유롭게 뭔가 이렇게 거닐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저는 변화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오히려 한옥마을 내 걷기 환경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이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오가는 차량이 위협적이고 걷고 있는데 너무 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걷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퀵보드나 왕발통으로 불리는 개인 전동 탈거리까지 폭증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개 업체가 생겼어요. 너무 많이 이게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정장치도 없이. 한옥마을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탈 것에 대한 규제가 우선이지만 법 제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 한옥마을을 다녀가는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보고 싶어하는 풍경은 무엇이고 느끼고 싶은 감정은 어떤 것인지 이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보물 제308호인 전주 풍남문 종루에서 기둥이 뒤틀려 전주시가 보수공사를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풍남문 서편 종루에 나무 기둥 4개가 뒤틀리며 주춧돌에서 밀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보강제, 덧댐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2톤이 넘는 완산종이 30년 넘도록 종루에 매달려 있다 보니 나무 기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뒤틀린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제야의 종 행사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문대학들의 학생 모집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비전대와 군장대, 원광보건대 등 도내 6개 전문대학이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도 이번 설명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무주 반딧불이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에서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순창군에서는 농촌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제20회 무주 반딧불이 축제에서 신비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7일 개막해 9일간 운영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축제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이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8,000원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반딧불이 개체수가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직접 축제장에 오셔서 환상적인 반딧불이 근무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와일드 푸드 축제 한 달을 앞두고 완주군이 배 식혜와 집신빵, 간장 떡볶이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 음식 발표회를 갖는 등 축제 붐 조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시피를 통일화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10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장수군이 사과 수확 체험과 한우 시식회 등 7개 분야에 64개의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순창군의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정주 여건 조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올해까지 6년간 368억 원을 투자해 농가주택 신축과 농촌 빈집 정비, 성면 지붕 교체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 유치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농촌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에 외지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개장해 10월까지 매 4일과 9일 열리는 마이산 고추시장에는 부산 등 외지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내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절반가량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9,100여 대로 이 가운데 48.3%인 4,400여 대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저화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예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체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장애인 단체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장애인 단체의 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자질을 상실했다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협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행 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가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전북에 대한 집권 여당의 예산 지원 평가는 새만금 사업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국회 내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도 30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미술인들의 축제인 전북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엿새간 전북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신인 데뷔 콘서트를 갖습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의 브라보 콘서트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소리어스 7번째 정기연주회가 춘향 드레스를 입다라는 주제로 오는 28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할머니의 먼 집 무료 시사회가 내일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은 오는 27일과 28일 해리중학교에서 제20회 고창 해풍고추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2회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모레부터 이틀간 임실군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 문예회관에서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만의 홀례 음식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과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오늘 전북권 날씨입니다. 저녁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